1950년대를 전후로 굉장히 이름을 날렸던 만년필 브랜드가 있어요. 셰퍼. 이름도 멋있고 발음도 멋있는 미국 브랜드 셰퍼입니다. 이 당시 세계 3대 만년필 브랜드 중 하나였어요. 삼국지에 유비, 관우, 장비가 있다면 만년필에는 파카, 셰퍼, 워터맨이 있었다는 거죠. 그 유명했던 셰퍼가 점점 내리막길을 걷더니 현재는 윌리엄 펜이라는 인도 회사에 인수가 돼서 힘들게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실정이죠. 오늘은 셰퍼의 라인업을 간단히 살펴보고 셰퍼에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모델 레가시의 복각 모델이 나왔다고 해요. 복각 모델 살펴보면서 셰퍼의 또 하나의 숨은 명작 아이콘이라는 만년필도 살펴보죠. 두 모델 모두 베스트펜에서 협찬받아 왔는데 셰퍼만의 독특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모델이에요. 아직 셰퍼가 죽지 않았다는 걸 느껴보자고요. 일단 셰퍼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만큼 과거에 유명했던 모델이 몇 개 있어요. 일단 1930년대를 휩쓸었던 밸런스라는 모델. 셀룰로이드 소재를 이용한 영롱한 색감이 특징인데 세계 최초의 시가형 만년필이라고 해요. 이 당시 다른 만년필들은 양끝이 평평한 플랫탑 디자인이었는데 밸런스는 양끝이 부드럽게 곡선을 이루는 시가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1940년대에 등장한 셰퍼 트라이엄프 모델. 세계 2차 대전 시기에 탄생한 펜으로 둥글게 감싸져 있는 닙 디자인이 굉장히 개성적인 펜입니다. 그리고 만년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모델이 1950년대에 유행했던 셰퍼 스노클입니다. 스노클 필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셰퍼가 개발한 잉크 충전 방식이 적용된 모델인데 잉크를 충전할 때 펜 쪽에서 빨대 같은 튜브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모기처럼 잉크를 빨아들이는 구조로 닙에 잉크를 묻히지 않고 깔끔하게 충전을 할 수 있는 당시에는 상당히 획기적인 잉크 충전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펜 for Men, 남성을 위한 펜이라는 PFM 모델이 등장해요. 기존 모델보다 두껍고 무거워지면서 상남자를 위한 펜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 모델에는 셰퍼하면 떠오르는 독특한 펜촉, 인레이드 닙이 장착이 됩니다. 스노클 필링 시스템과 인레이드 닙의 만남, 당시 셰퍼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술을 때려박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셰퍼 타가라는 가늘고 날렵한 디자인의 만년필이 상당히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5년에 등장한 또 하나의 유명한 모델이 셰퍼 레가시죠. PFM의 디자인을 계승했기 때문에 타가보다는 확실히 굵직해요. 레가시 안에도 레가시, 레가시2, 레가시 헤리티지처럼 출시 시기에 따라서 여러 버전이 있는데 중요한 건 셰퍼의 상징인 인레이드님이 장착된 모델은 레가시가 마지막이었다는 겁니다. 2000년대 중반에 레가시 헤리티지 모델이 단종되면서 더 이상 인레이드님이 장착된 모델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년필 3대 천왕이었던 셰퍼의 화려한 연대기는 막을 내립니다. 셰퍼라는 회사가 여기저기 정말 많이 팔려다녔어요. 그리고 현재에는 인도의 윌리엄 펜이라는 회사가 셰퍼라는 브랜드로 펜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온고잉으로 판매되고 있는 현행 모델의 라인업을 보죠.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가장 저가 모델의 VFM, 무광과 유광 모델이 존재하는 굉장히 슬림한 모델입니다. 왠지 크로스가 생각나는 그런 모델이죠. 그리고 살짝 가격이 올라가면서 등장하는 모델이 셰퍼 100입니다. VFM 모델에 비해서 몸통이 살짝 더 굵어지고 무게가 좀 더 무거워집니다. 누가 써도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는 굉장히 표준 사이즈의 만년필이에요. 최근에 VFM과 셰퍼 100 모델에서 커피 에디션 컬러가 나왔었죠. 그리고 한 단계 윗 모델이 셰퍼 300입니다. 조금 더 굵어지고 조금 더 무거워져요. 디자인도 양끝을 싹둑 잘라낸 플랫탑 디자인에 가까워지죠. 이렇게 세 모델이 2010년을 전후로 등장해서 지금도 온고잉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셰퍼 사가리스라든지 캘리그라피 모델도 팔리고는 있는데 메인은 이 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셰퍼가 크로스 산하에 있을 때 발매된 모델들이라서 뭔가 크로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이 넘어가면서 등장한 독특한 모델이 오늘 가져온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은 셰퍼가 인도 회사에 인수되고 나서 출시된 첫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뭔가 디자인부터 펜촉까지 굉장히 독특해서 예전부터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이언맨이 떠오르는 디자인에 후드닙이 장착된 모델이죠. 써봤더니 필감도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죠. 셰퍼를 상징했던 인레이드 닙이 장착된 모델이 없다는 게 뭔가 계속 서운했어요. 근데 2025년에 이 허전함을 채워줄 모델이 등장을 합니다. 셰퍼 레가시의 복각판이 등장을 했어요. 이 레가시 복각 모델이 아이콘보다 판매가가 비싸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온고잉 모델 중에 가장 비싼 모델은 레가시 복각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온고잉 모델의 라인업도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저가 모델밖에 없고 디자인도 비슷비슷해서 좀처럼 손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도 회사에서 셰퍼를 인수한 후에 아이콘이나 레가시 복각 모델 등을 내놓은
나누면서 셰퍼의 심폐소생술을 하는 느낌이죠. 그럼 한때 셰퍼를 대표했던 레가시 모델을 어떻게 복각해 놨는지 구경해보죠. 일단 색상은 현재 블랙만 나와 있고 펜촉도 M촉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게 살짝 아쉽죠. 디자인은 정말 제대로 복각을 해놨습니다. 제가 레가시 헤리티지 스털링 실버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외관 자체는 거의 비슷해요. 하나씩 살펴보죠.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은 유선형의 시가형 디자인입니다. 살짝 독특한 게 몸통 가운데 80% 정도는 일직선 배럴인데 양 끝에서 갑자기 좁아지는 디자인이죠. 양 끝의 꼭지 부분은 부드럽게 절단을 해줬네요. 전통적인 원조 셰퍼 레가시의 디자인입니다. 몸통의 굵기 자체가 상당히 굵어요. 워터맨의 까렌이나 펠리칸 M800보다 살짝 더 굵고요. 몸통의 소재는 황동이기 때문에 무게도 묵직합니다. 잉크를 넣은 상태에서 캡을 포함하면 44.1g, 캡을 제외한 무게가 27g입니다. 레가시라는 모델 자체가 Pen for Man 1960년대에 PFM 모델을 계승했기 때문에 굵고 묵직하고 중후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가운데는 실버 색상의 캡링이 보이는데 캡링 치고는 굉장히 두껍죠. 빈티지 레가시 모델에는 금장 모델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복각판은 은장 블랙 모델만 출시가 된 상태입니다. 캡링 하단부에는 셰퍼라고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캡링과 함께 실버색으로 반짝거리는 게 하나 더 있죠. 클립. 굉장히 심플한 직사각형 디자인이고 옆에서 보면 살짝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빈티지 레가시 모델보다 클립이 좀 더 길어졌어요. 클립 상단부에 위치한 흰색 점이 셰퍼의 상징입니다. 1950년대 이전에는 셰퍼의 고급 모델에만 이 흰 점이 박혀 있었는데 이 마크가 있으면 언제 고장나도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겠다는 품질 보증 마크였다고 해요. 광고 포스터에도 화이트 닷, 흰색 점을 꼭 확인하라고 홍보를 하기도 했었죠. 뭔가 브랜드의 로고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심플하고 수수한데 이 흰색 점이 셰퍼의 심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평생 보증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복각 레가시 모델에도 흰색 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캡을 한번 열어보죠. 이게 그 유명한 셰퍼의 인레이드 닙입니다. 멋있죠? 하단부가 길쭉한 마른 목골의 펜촉인데 가운데에도 동일한 마름모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요. 다른 브랜드의 펜촉이랑은 풍기는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아래쪽에는 바로 몸통이 붙어 있어서 펜촉이 돌출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몸통 윗부분에 펜촉을 붙여놓은 느낌이 들죠. 그립과 펜촉이 일체화된 듯한 디자인으로 펜촉을 그립 안쪽에 파묻어 놨어요. 피드도 그립 내부에 들어가 있어서 밖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요. 아래에서 봤을 때 펜촉 끝부분만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만년필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떠오르는 모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워터맨 까렌의 펜촉이랑 뭔가 비슷해요. 까렌은 인센닙이라고 하고 셰퍼 레가시는 인레이드닙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다른 만큼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인센닙은 펜촉을 그립부에 접착해 놓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인레이드닙은 그립부에 홈을 파고 거기에 삽입해 놓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펜촉과 피드가 들어갈 공간을 파놓고 거기에 삽입을 해서 고정시킨 거죠. 각 브랜드가 추구하는 느낌도 다르죠. 까렌은 물이 흐르듯이 부드러운 유선형, 레가시는 슬림하고 날카로우면서 좀 더 공격적인 느낌. 일반적인 펜촉에 살짝 질리신 분들은 이런 느낌의 펜촉을 써보세요. 완전히 다른 펜을 쓰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잉크를 넣어보죠. 컨버터나 카트리지로 잉크를 충전하는 방식이고요. 브라운 색상의 셰퍼 잉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오픈닙에 비해서 이런 특이한 디자인의 펜촉은 필감 자체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버터 필감이나 사각거림과 같은 펜촉 끝에서 오는 느낌이 아니라 펜촉과 그립 전체에서 느껴지는 느낌. 펜촉이 종이에 닿을 때 손끝으로 전달되는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펜촉이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립 끝부분에 펜촉이 붙어있는 느낌인데 또 신기하게 글은 편하게 잘 써져요. 뭔가 굉장히 눕혀서 써야 될 것 같은 디자인인데 필각을 낮춰서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자신의 필각대로 써도 잘 나옵니다. 다만 일반적인 오픈닙보다는 낮게 깔리는 듯한 필감. 일반 펜촉이 세단이라면 인레이드 닙은 스포츠카 같은 느낌. 스포츠카를 타본 적은 없지만 낮게 깔리면서 예리하게 종이 표면을 훑고 지나가는 느낌이 마치 이런 게 스포츠카의 승차감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까렌의 인센닙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다만 까렌보다 좀 더 낮게 깔리는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펜촉이 그립에 파묻혀져 있어서 안정감이 상당히 뛰어나요. 일반적인 오픈닙처럼 펜촉이 낭창거리는 듯한 탄력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물론 펜촉 끝부분은 필압에 따라 살짝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펜촉이 그립에 삽입됨으로 인해서 고정되는 느낌, 안정적인 느낌은 인레이드 닙만의 매력입니다.
이 복각판 레가시의 닙은 스틸 닙이에요. 이게 원조 레가시랑 가장 다른 점인데 원조 레가시는 기본적으로 18K 금촉이 달려있어요. 이렇게 18K 750이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가격 자체도 30에서 40만원 정도 하는 프리미엄 모델이었어요. 20년 전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60만원이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복각판은 스틸 닙을 장착해서 훨씬 저렴하게 출시되었습니다. 펜촉에도 그냥 셰퍼라고만 적혀있죠. 근데 스틸 닙 치고는 정말 부드러워요. 그리고 원조 레가시 모델보다 잉크 흐름도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금촉과 스틸 쪽의 필감이 똑같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인레이드 닙에서 느낄 수 있는 독특한 필감은 정말 똑같이 구현을 해놨습니다. 셰퍼가 가지고 있던 인레이드 닙의 제조 기술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완성도가 높은 거겠죠. 인레이드 닙을 느껴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레가시 복각판 추천드립니다. 셰퍼의 또 하나의 매력적인 모델이 있어요. 2021년경에 출시된 아이콘이라는 모델인데 저는 만년필 디자인만 놓고 보면 아이콘이 더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레가시랑 비슷한 시가형 디자인의 굵직한 편에 속하는 만년필인데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레가시보다는 살짝 짧습니다. 다만 캡을 제외한 길이 자체는 아이콘이 더 길어서 29g이라는 무게로 레가시보다 좀 더 묵직합니다. 색상은 5가지가 있었는데 그린 색상과 크롬 색상은 단종이 됐고요. 블랙, 블루, 레드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크롬을 제외한 모든 색상은 몸통 전체를 매트 느낌이 나도록 처리를 해줬어요. 촉감 자체는 부드러운데 빛을 반사하지 않아서 차분하면서 세련된 느낌이 있죠. 그리고 캡링이랑 클립 부분은 모두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두 줄로 이루어진 캡링과 함께 클립의 금속부는 반대쪽까지 이어져 있고요. 반대쪽 금속 파트에는 셰퍼라고 적혀 있네요. 클립 가운데에는 배럴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가느다란 일직선이 그어져 있고 맨 위에는 셰퍼의 상징이죠. 흰색 점, 화이트 닷이 찍혀 있습니다. 레가시의 디자인보다 확실히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캡을 열어보면 한 번 더 감동하게 됩니다. 검정 색상의 그립 한가운데를 배럴과 같은 색상의 매트 블루가 일직선으로 가로지르죠. 그리고 여기에 검정색으로 셰퍼라고 새겨져 있네요. 블랙과 블루 색상 딱 2가지로 이렇게 심플하면서도 세련되게 디자인을 뽑을 수 있다는 게 감동이에요. 전 약간 차분한 느낌의 블루 색상을 골랐는데 레드 색상도 예쁜 것 같아요. 뭔가 아이언맨을 연상시키는 색상이죠. 아이콘의 펜촉은 후드닙입니다. 펜촉이 모자를 뒤집어 쓴 것처럼 절반 정도가 그립에 파묻혀 있고 펜촉의 끝부분만 살짝 튀어나와 있는 펜촉을 뜻하죠. 후드닙으로 가장 유명한 파카 51과 비교를 했을 때 아이콘의 후드닙은 펜촉 자체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립 파트에서 잎사귀처럼 생긴 조그만 펜촉이 귀엽게 튀어나와 있는데 독특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잘 살려놓은 것 같아요. 아이콘 역시 스틸 닙인데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인레이드 닙과 비교해서 펜촉이 종이에 닿는 면적이나 각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필감은 많이 달랐어요. 오히려 써봤을 때 파이로트의 캡리스 만년필과 비슷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저는 F촉을 골랐는데 일제 펜촉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가늘게 나옵니다. 펜촉도 조그맣고 단단한 경성립이어서 정말 볼펜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아이콘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립부가 펜촉의 절반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잉크 마름에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냥 캡을 열어놓은 채로 5분 정도 지난 후에 필기를 해도 잉크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실용성 측면에서 굉장히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셰퍼의 전성기 시절 모델들과 현재의 라인업을 살펴봤고요. 인레이드 닙이 장착된 레가시 복각판을 소개해드리면서 셰퍼 만년필 중에 가장 개성있다고 생각되는 아이콘이라는 모델도 구경해봤습니다. 예전에 셰퍼의 찬란했던 명성을 되찾는 건 힘들더라도 이런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죽어가는 셰퍼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심폐소생술이 잘 이루어져서 저가 만년필군에서 개성있는 모델들로 셰퍼가 조금이나마 되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